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간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런 영상 저런 영상들을 막 찍었는데 좀 의미 있게 잘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냥 좀 내버려 둔 요즘이었어요. 저는 일정이 없을 때면은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럴 때 밖에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연을 보고 그냥 살아있다고 느끼면 참 좋은데, 실내에서 그냥 뭔가 컴퓨터 보고 책 보고 그러고 있으면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한 번은 바람을 쐬고 햇빛을 쬐고 그래야지 괜찮아지는 거. 이거는 그냥 정신력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가? 어떤 뭔가 마음이 들 때 혹은 습관이 일어날 때 과연 정말 그걸 하고 싶은가라고 우리 마음한테 한 번 더 물어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은 뭔가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뭐 거짓 배고픔이라고 하죠. 거짓으로 배고플 때 우리 스스로한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은 나 이거 정말 먹고 싶은가? 생각보다 몸이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을 한 번 더 그냥 밖으로 나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더 좋은 거를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다고 모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또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 또한 중요하겠죠. 자기가 합리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느냐. 때때로는 합리화하지 않고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또 새로운 경험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선사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과연 가만히 집에서 있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나 나가고 싶어 라는 마음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래서 나왔어요. 해가 지기 전에, 아쉬움이 가기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친구랑 밥을 먹다가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오, 나 이거 좀 먹어도 돼? 그랬더니 친구가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마음껏 먹으면 너가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것도 너의 마음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마음것이라는 거는 이 사회의 뭔가 규율이나 규칙,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지 않고 정말 제 마음만 혹은 제 이득만 뭔가 챙긴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 거기엔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도 내꺼, 이것도 내꺼, 저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거, 뭔가 이런 상상들이 떠오르는 건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껏에는 앞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고 서로 간의 소통도 있고 법도 있고, 그냥 너의 가치관, 너가 생각하는 너의 머릿속에 있는 그 규율이나 규칙들을 지키는 선에서의 마음껏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규율이나 규칙,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를 거고, 저라는 사람의 생각도 이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인데, 사실 제가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저라는 사람을 배려할 때 배려받는다고 느끼지, 사회의 규칙들을 저한테 행한다고 저는 배려받는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결국에 우리는 모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되고 결국 그 문화와 사회에서 배운 그 최대한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선호도에 맞춰서 뭐 배려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관계가 연결이 되고 사람 간의 커넥션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 관계가 더 잘 형성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즐거우면은 그 관계는 더 많이 깊게 길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열려 있다면은 어떤 사람과 교류를 오래 하다 보면은 다 친해지고 다 편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그 지점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자신의 무의식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뭐 유전적이던 후천적이던 그런 경험들 속에서 각자 가진 감정들이 있잖아요. 특정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감정들이 참 많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있는 햇빛, 태양, 하늘, 나무, 자연, 뭐 눈이 될 수도 있겠죠. 눈. 또 뭐가 있을까요? 제설, 운동, 달리기, 자동차, 나무. 정말 수많은 것이 있겠죠. 각각의 단어에서 사람마다 그 느껴지는 감정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도 정말 다를 거고 또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도 가깝다고 생각하고 즐거움이 쌓인 관계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겨나잖아요. 뭐 부부 관계만 봐도 연인 관계만 봐도 그냥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만 봐도 다들 분명 좋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지 정의 내릴 수 없고 그냥 존재하고 지낸다는 거 그게 인생이고 삶이라고는 하지만 내 인생은 나한테 있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낄 수밖에 없고 그냥 막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선택들을 하고 늘 한 발자국씩 나아가잖아요. 그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도 하겠지만요.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정답이 없고 그냥 존재하고 살아있으면은 그냥 살아있는 거다. 그런 말들도 그 말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허무주의에 빠져봤던 저로서 삶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또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뭔가 한 발 내디딜 수 있고 또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겠죠. 제가 제 스스로한테 물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런 이야기들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 지금 그거 정말 하고 싶은가? 나 지금 뭘 하고 싶은가? 나 이거 하고 싶은가? 사실 질문을 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의 뇌는 이유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걸 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아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를 거고 각자가 결정하고 표현하는 상황들도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앞에 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눈을 갑자기 보니까 막 뭉쳐서 막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막 뒹굴고 눕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이 눈을 누군가와 함께 던지고 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철학을 배우면서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은 편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났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결국 우리는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서 방향이란 거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고, 너에게 주어진 건 나침반인데 그 나침반을 사용해서 뭐 동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나침반을 집어 던지고 아무 때로나 가든 그게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왔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가고 싶은 곳들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를 해라. 그냥 그거 하면 된다고. 제가 경덕 코치님과 사유하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 다 많이 남았지만, 너가 뭘 선택하든 괜찮다. 그냥 그건 너가 간 길이고, 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후회 없는 길로 만들면 돼. 그럼 된다. 그냥 눈을 감고 가도 그건 길이니까요. 애초에 어디에 있지 않았고 움직이고 나서도 그냥 어딘가에 있는 거라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겠죠.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쌓은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것들을 부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재미일 수 있고, 그것들을 온전히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재미일 수 있겠죠. 저라는 사람도 그 어딘가에서 저만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저라는 사람 하나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고자, 해석해 보고자 그렇게 살아가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주저리 정말 많이 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제 이야기가 재밌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또 이걸 잘 편집해서 올려봐야겠죠. 영상의 속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그건 지금 당장 보고 있다고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본다고 또 그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받는 사람들이 네 잘 받는가, 그런 게 중요하겠죠. 이야기가 참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저만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과 말들로 이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될 테니 적당한 곳에서 끊어봐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경치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눈놀이 좀 하다가 글도 좀 쓰다가 책도 좀 읽다가 저녁 만들러 가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아있는 걸 느끼시나요? 저는 움직일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자연하고 교감할 때. 야! 재밌다.